네, 정보통신기사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그냥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정보통신공학의 무선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무선랜은 저희가 실생활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892.11에 BGAN식으로 해서 이제 발전해서 현재는 AX나 이제 B2 쪽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과거 기술보다 892.11N을 기준으로 해서 N 기술 이후로 많이 보셨으면 하고요. 특히 주파수 대역과 여기 DIFS나 SIFS에서 디스트리뷰트 IFS나 숏 IFS 등에 대한 개념을 꼭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출 풀면 문제 1번 무선랜 규약인 892.11에서 주요 프레임 종류 3가지 쓰시오. 과거와 현재 계속 나왔네요. 무선랜에서 프레임 종류 3가지 쓰셔야 돼서 우리가 관리 프레임, 제어 프레임, 데이터 프레임. 그래서 일단 원래 하려는 데이터가 있고 이거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 프레임이 있고 이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 프레임이 있다. 그래서 컨트롤 프레임이 있고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 프레임이 있고 원래 데이터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92.11에 관리 프레임, 매니지먼트 프레임, 제어 프레임, 컨트롤 프레임, 데이터 프레임 등이 있는데 관리 프레임을 유형 타입 1, 0이고 제어 프레임을 0, 1이고 일반 데이터를 빵빵으로 봅니다. 문제 2번 와이파이 구성을 위한 IEEE 802.11a와 11g에서 주로 사용하는 변조 기술 명칭과 기술 방식에 대해 설명하시오라 했는데 우리가 이거를 OFDM, 오소고랄 프리퀀시 디비전이라고 하고 뒤에 또 나올 텐데요. 하나의 정보를 여러 개의 발송파를 분할하고 분할된 방송파 간의 간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직효성을 부여한 다중화 기술이 되겠습니다. 12번 보고 가겠습니다. 다음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하나의 정보를 여러 개의 발송파로 분할하고 분할된 방송파 간의 간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교성을 부과하여 다중화시키는 변조 기술로서 이동통신에서 주파수의 효율성이 좋아 사용하며 고속 무선랜의 표준인 802.11a나 n에서 채택한 전송 방식 OFDM, 오소고랄 프리퀀시 디비전이라고 합니다. FDM에 이렇게 가드 밴드를 둬서 했던 거에 반해서 요런 식으로 직교에서 쓴다는 거죠. 직교에서 쓰기 때문에 대형 낭비를 막을 수 있고 좀 더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시 3번으로 가면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적당한 용어를 쓰셔야 해서 땡땡을 사용하면 여러 액세스 포인트를 연결할 수 있다. 그래서 땡땡을 사용하여 연결된 액세스 포인트가 무선 연결을 통해 서로 통신할 수 있고 이 기능을 사용하면 로밍하는 클라이언트가 원활히 동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러 무선랜을 더 쉽게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데 필요한 케이블의 양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WDS, 와이어리스 디스트리뷰션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WDS 링크라고 하는데요. WDS는 무선망에서 AP 간의 연결이 끊길 경우 이를 확장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WDS라고 합니다. 802.3 프레임과 802.11 프레임 참조하시고요. 이제 4번 802.11은 무엇에 대한 표준인가? 무선랜이죠. 무선랜. 이건 기본 문제고요. 문제 5번 802. 계열에 대해서 간단히 쓰시오라고 했는데 3, 4, 5, 6, 7에서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802.3 CSMA CD, 802.4 토큰 버스, 802.5 토큰 링, 802.6 DQDB, 디스트리뷰트 Q 듀얼 버스에서 DQDB, 802.7에서 브로드밴드 랜에서 동축 케이블에 관련된 규격이고요. 802.11은 무선 랜에 대한 표준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802.1은 상위 계층 인터페이스 및 맥브리지 간의 연결 표준이고요. 802.1은 LLC 로지컬 링크 컨트롤 부분이 되겠습니다. 802.1은 랜 간의 브리지 앤드 매니지먼트로서 802 네트워크 간의 상호 연동 및 보안 망관리를 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런 802.1에 대한 기본 스탠다드로서 출제는 아마 안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802.2는 우리가 LLC라고도 하죠. 로지컬 링크 컨트롤에 대한 규격이라서 데이터 링크 내부의 LLC 계층에 대한 규격이 되겠습니다. 802.2는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802.3은 CSMA CD에서 이더넷에 랜 표준을 총칭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802.3도 좀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802.4는 토큰 버스에 대한 거고요. 토큰 버스에 대한 버스형 토폴로지에 대한 제어 방식을 의미합니다. 802.5는 토큰 링을 얘기하는 거고요. 802.6은 우리가 FDDI라고 해서 이것도 좀
과거 기술인데 DQDB로 해서 그 광을 이중화해서 돌리는 부분으로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그 공중 맨이라고 맨에서 쓰는 기술로 총칭했었습니다. 출제는 되게 낮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802.7은 브로드밴드 랜에서 광대 통신망을 담당하는 표준에서 동축 케이블과 관련된 건데 동축 케이블도 이것도 출제 기준은 낮을 것 같고요. 802.8, 9, 10 등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버리셔도 될 것 같아요. 다 해치됐기 때문에. 해서 테크니컬 어드버서리 그룹에서 이건 어떻게 보면 권고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의견을 주는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892.11은 많이 쓰고 있죠. 이건 되게 중요한 거죠. 무선에서 많이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와이어리스 랜의 그 규격이고요. 또는 메시라든지 와이파이 서티피케이션에서 무선 랜에 대한 표준이 되겠습니다. 89.11.B가 돼서 89.11이 B, G, A, N, A, C, A, X, B로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속도는 AX, B에서 계속 속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8.B 과거 기술이고요. 2메가에 2.4기가의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거고 대역폭은 20메가. 11G는 2.4기가 대역에 54Mbps로 좀 더 속도가 빨라졌죠. 11A는 주파수 대역이 5GHz 대역이고요. 11N은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거고 600메가에서 2.4기가, 2.5기가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속도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89.11은 크게 2.4기가로 발전하는 게 있고 5기가로 발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요게 11N에서 둘 다 2.4기가, 5기가를 다 수용했던 거고요.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5기가 대역 사용하는 거는 11A에서 11AC로 이렇게 발전했는데 나중에 다 그 AX에서도 모아졌죠. 그래서 2.4기가, 5기가 다 사용하는 거고 BG가 2.4기가 사용해서 11N에서 다시 다 모아지는 부분입니다. 11B2는 2.4기가, 5기가에 6기가까지 더 추가한 거죠. 그래서 대역을 더 넓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역폭도 더 넓어지고 속도는 30기가까지 지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802.12는 해치돼서 볼 필요 없고요. 이런 것들을 다 적어준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것들이 다 발전하고 있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적어준 겁니다. 8.15는 와이어리스 펜에서 불코 유지 매바 부피에서 그거에 대한 쭉 정의가 되어 있는 거고요. 밑에 보시는 것처럼 블루투스, 불코이기저트, UWB, 직비, 메시, 바디, VAC, 피어 어웨어러스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고요. 16은 브로드밴드 와이어리스 액세스를 해서 YMAX라고 했는데 이것도 사업이 종료돼서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16.2도 BWA라고 해서 종료됐고요. 8.17은 RPR이라는데 이것도 좀 기술을 현재 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별로 안 사용하고 있어서 18, 19, 20, 21은 버려도 되는데 이런 걸로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 뭐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IEEE 8.11BA가 있는데 40GBps와 100GBps 동시 지원하고 병모 현상을 제거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저렴한 운영 비용이 되는 건데 평상시에는 슬리프 모드로 있다가 데이터를 전송할 때만 보내는 아주 효율적인 그 기술이 되겠습니다. 문제 6번 WLAN에서 2.4기가나 5기가 주파수 지원하는 와이파이 중 60기가 주파수 되게 높네요. 60기가 대역을 사용해서 7GBp의 속도를 지원하는 802.AD 표준 규격을 우리가 위기에서 와이어리스 기가빗 해서 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와이어리스 기가빗은 와이어리스 기업의 얼라이언스가 주도해 개발한 초고속 근거리 무선랜 규격으로 디지털 디바이스 간의 근거리 전송에서 최적의 기술로서 2.4기가나 5GHz에서 60GHz 대역을 사용해서 802.11n보다 10배 빠른 7GBps의 속도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문제 7번 802.11에서 제기하고 있는 무선 매체 접속 방식은 무선 랜에서 쓰는 거 802.12에서 쓰는 제어 방식 CSMA CA 콜리전 어버이던스 되겠습니다. 콜리전 어버이던스. 8번 CSMA CA에서 IFS 인터프레임 스페이스 세 가지 종류를 쓰고 우선순위별로 부등호를 쓰시오라고 했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숏 IFS PIPS, DIPS, EIPS 등이 있습니다. 이거 쓰면 되는 건데요. 밑에 설명했는데 SIFS를 숏 IFS라 해서 숏 인터 프레임 스페이스에서 가장 짧은 대기 시간으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게 숏 IPS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PIPS는 포인트 IFS로서 포인트 인터 프레임 스페이스로서
PCF로 동작할 때 AP가 다른 단말기보다 우선적으로 매체 접근 권한을 얻기 위해 사용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DCF는 Distributed Coordinate 펑션으로서 공정 경쟁을 담당하는 것으로서 이게 EDCA가 담당을 하는 건데요. PCF는 공정 경쟁을 하는 DCF와 달리 PCF는 PIF 사용해서 AP가 미디어를 통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DIFS는 Distributed Interframe Space로서 DCF로 동작하는 모든 단말기들이 데이터에 전송할 때 사용되며 PCF 기반의 전송보다 낮은 순위를 갖게 된 부분이고요. EIFS는 Extended IFS로서 DCF 기반의 프레임 전송에 오류가 발생할 때 수신기에 아크 프레임 보낼 수 있는 충분한 수신 시간을 주기 위한 건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DIFS, Short IFS, DIFS 등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우선순위가 높은 거는 Short Point, Distributed Extended, 그래서 Short Point 일단 외워야 되니까 Short Point, 그 다음에 Distribute, 그 다음에 Extended 이런 식으로 해서 Short Point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한 상세 설명은 밑에 하단을 참조하시고요. 내용이 좀 길어져서 전 패스하겠습니다. 문제 9번 당 무선랜에 대한 주요 내역이다. 빈칸을 채우시라고 했는데 이런 거 시험에 자주 나올 수 있죠. 54Mbps 사용하고 대폭이 20MHz이고 주파수기 2.4GHz인 거 요거는 802.11G가 되겠는데요. 11G BGAN에서 지정되는 거고요. 11N은 600MHz 최대 속도고 대폭 20에서 40 사용하고 이거는 2.4GHz나 AC는 5GHz 둘 다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2.5GHz 다 쓰는 거고 AC나 AX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온다는 거죠. 20, 40, 80, 160을 사용하고 여기는 AC는 5GHz만 사용합니다. 5GHz. 그다음에 11AX는 속도가 이제 10GBps로 되게 높아지는 거고요. 2.4나 5GHz 같이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02.11BGAN으로 이렇게 암기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A 5기가 여기 N 5기가 AC 5기가 그 다음에 AX 5기가 B도 다 5기가에서 기본적으로 2.4가 기본이고요. 5GHz를 중심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10번 다음 802.11 표준에 대한 명칭 쓰셔서 무선랜 주파수 2.4GHz에서 최대 54Mbps 속도가 가능하며 03년 6월에 승인 표준된 DSS OFDM 사용한다 해서 54Mbps는 89.11G가 되는 거고요. 2.4GHz, 5GHz 둘 다 사용하고 최대 600MHz 저는 거를 89.11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B, A, N, AC 주파수대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 11번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적으시오. 2021년 2회에 나왔는데요. 땡땡은 단말기에 연결된 기지국의 서비스 공간에서 다른 기지국의 서비스 공간으로 이동할 때 단말기가 다른 기지국의 서비스 공간에 할당한 통화 채널에 동조하여 서비스가 연결되는 기능을 일컫는다. 또는 아래와 같이도 나올 수 있는데요. 이동국이 서비스 중인 기지국 영역을 벗어나 인접 기지국으로 이동할 때 통화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통화로를 이동한 기지국으로 바꿔주는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은 여기 기지국이 있고 기지국 안에 이제 단말이 있어서 서비스 영역이 있는데 단말이 다른 기지국으로 이렇게 이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핸드오버 또는 핸드오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핸드오버는 주로 이제 비동기식에서 쓰는 용어고요. 핸드오프는 이제 동기식에서 쓰는 용어인데요. 이렇게 기지국을 벗어나서 서비스를 계속 시미러스하게 해주는 부분을 핸드오버 또는 핸드오프라고 합니다. 아까 했으니까 생략하고요. 13번 아까 유사한 건데요. 여기 보면은 BGAN에서 그 주파수 나와 있고 전송 방식 가가 어느 거죠? 예. BGN은 주파수가 2.4기가 5기가 다 사용하는 거고요. 2.4나 5기가 다 사용하는 거고요. AN은 OFDM 방식 사용하고 B는 DSS 방식을 사용하면 돼서 DSS가 되는 거고요. G는 OFDM 사용하는 거고 요거는 AC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요 편은 요런 표를 해서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뒤에 예전에 했던 무선 다시 한번 넣어 드리겠습니다. 14번 다음 페이지 무선랜의 규격인 802.11N에 대한 표준이다. 가나다에 들어가는 것은
여기 802.11A가 5GHz 54Mbps, G가 2.4GHz 54Mbps가 됐습니다. 이거 과거 기술인데 최신에 나왔네요. 이런 것들이. 15번 무선랜에서 ESS와 BSS에 대해 설명하셔야 돼서 여기 보면은 ESS는 BSS의 확장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ESS Extended Service Set이잖아요. 유선랜과 무선랜으로 구성된 네트워크에서 BSS보다 규모가 큰 랜 환경. BSS는 베이직 서비스 셋에서 하나의 AP 기준으로 해서 무선 서비스 가능한 제한된 공간에서 무선랜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16번 아래 무선랜을 구성을 보고 가나다에 해당한 걸 쓰시오라고 했는데 요 다가 아까 얘기한 ESS가 되는 거고 요 나가 여기 보면 BSS가 되는 거고 요 가가 AP가 되는 거잖아요. AP가 하나의 액세스 포인트에서 AP, BSS, ESS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번 무선랜 규격인 802.11n에 사용된 단말 간의 충돌 회피하기 위한 맥 기술 CSMA CA 했죠. 18번 와이파이 구성을 위해 802.11a와 G에서 주로 사용되는 변조 기술의 명칭과 기술 방식. 그래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거 OFDM 방식이 되는 거고요. 오소고널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 액세스가 되겠습니다. 오소고널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렉싱이 되는 거고요. 이 기술 방식 하나의 정보를 여러 개의 반송파로 분할하고 분할된 방송판의 간격을 최소화해서 직교해서 하는 방식으로서 여기 보면 주파수 기준으로 해서 오소고널 하는 거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802.11에 대해서 이제 발전을 정리해야 되는데요. 이게 처음에 그 802.11에 B가 있고 이게 G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802.11에 여기 A를 하나 적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BG에 요로 가는 거, 요 위로 가는 거를 2.4GHz 되게 되는 거고요. 여기 A로 가는 게 이제 5GHz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4GHz랑 5GHz를 구분해서 가는 건데 요 5GHz는 나중에 어디로 발전하냐면 AC로 발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G는 여기 보면 이제 N으로 모아지는데 A랑 요렇게 G랑 다 모여서 11N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11N에서는 2.4GHz랑 5GHz가 같이 쓰는 거고요. 5기가는 5GHz 발전하는 거는 AC로만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BGN에서 AC는 5GHz에서 이제 계속 발전하는 거고 N에서 2.4기가랑 5기가랑 해서 합쳐진 AX가 되는 거죠. 그래서 AX가 나중에 B2로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B2는 2.4기가, 5기가, 6GHz를 다 쓰는 거죠. 그래서 AX는 2.4기가, 5기가 쓰는 거고요. 그래서 AC가 5기가 쓰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그리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홈네트워크에서 자주 쓰는 802.15.x 계열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 불, 코, 유, 지, 매, 바, 부, 피 쓰면 불은 블루투스, 코는 코 익지스턴스, U는 UWB, G는 직비, 매는 메시 네트워크, 바디는 몸에 착용하는 바디 네트워크, V는 VLC 네트워크, 형광등, P는 피어투피어 네트워크.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외우고 정리하셔서 시험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